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701기 부산 북구의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해병대 전우들로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상병 순직의 진실과 특검법이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전우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해병은 전쟁터에서 외롭지 않다. 절대로 전우를 버리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해병대 시절에 듣고 또 새겼던 말입니다. 최수건 상병 순직에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우리 해병 예비역들의 순수함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될까 봐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이 일만큼은 다시 해병이 되어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단순히 최수건 상병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문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입니다.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님을 비롯해서 뜻을 함께 해주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님,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님, 새로운 미래 김종민 대표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끝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내 협상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번 5월 초에 반드시 최수건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20대의 꽃 같은 나이에 해병대원이 포구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가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리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책임자를 줄이려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외화무역 논란 기간에도 도청 방지된 비아폰을 이용해서 임성근 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보다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패트로 지정했고 또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보다 더 강하게 맞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도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총선 전에 제가 여기 뒤에 계셨던 아까 발표하셨던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등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원철 회장께서 국민의힘 당원이시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너무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군용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 후에 수사기록 자체를 전적으로 바로 넘겼던 박정훈 대령의 조치가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 남용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 상임위까지 다 통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했나 하면 서류를 반환하는데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모두 알았던 쟁점은 뭐냐 하면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재했던 것을 뒤집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이종섭 장관의 그 장관 자신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왜 국민의힘이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닌 이 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가에 바로 숨은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점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것 외에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지시를 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이 있습니다. 뭐냐? 수사 대상자로서 입건되어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통령실은 다 혜택을 주었습니다. 두 종류의 혜택인데 첫째는 국민의힘 공천을 주었고 두 번째는 공천을 받지 않은 자들은 승진을 해주었습니다. 왜 승진을 해주었을까요? 왜 공천을 해주었을까요?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별도로 여기 많이 계신데 조국혁신당은 22대 이전에는 21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석밖에 없지만 그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즉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스타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댓글 수사나 아니면 고위직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 편에 서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일부 고위직 군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될 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투입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군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 사안을 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방금 전에 조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야당 지도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정훈 대령, 지금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사를 엄정히 하고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그분이 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전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은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검사 윤석열의 과거 영광, 그리고 지금 군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았던 이유, 어쩌면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용기 있게 목소리 내지 못한 이유겠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21대 국회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란 당을 잘 압니다. 그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법을 통과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권력자에게 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로 최상병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고 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발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 모두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다른 선택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간곡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저는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압도적인 야당 지지로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회복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측된 위험을 방치한 결과 12구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고 그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마저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을 무책임하게 앞세운 결과는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이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윤석열 정부는 사죄와 책임은커녕 국가 권력을 이용한 수사 축소와 은폐로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과 전우들과 시민들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분노를 모아 이번 선거 이후 상황을 바로잡을 힘과 명분을 야당들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21대 국회 내에 처리 시점을 정한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처리 시점을 굳이 5월 2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임명과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소요, 1년에 불과한 법정 통신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한다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겨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하루 앞당길 때 최상병 특검도 진실에 다가설 피 같은 하루를 더 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지금부터 조율하기 시작한다면 물리적으로 바로 다음 날인 4월 23일에라도 본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와 서 있는 다른 야당 지도부들과 함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 2일이 아닌 국회의장 귀국 직후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4.19 의거 64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남원에 있는 김주열 열사 묘역에 가서 헌화를 하고 참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수근 상병 역시 남원의 아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이미 이제 결론이 곧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진보당은 이번 총선 결과 이후에 역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검찰 독재 그리고 이 최수근 상병 문제를 이렇게 뭉개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을 했다면 정권과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21대 국회에서 보여져 왔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월 25일이든 5월 2일이든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검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 특검법이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탄핵의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탄핵의 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후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핀 후에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는 단순한 입법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의 현장에서 아마 뛰어본 대부분의 후보들은 느낄 겁니다. 국민들이 단지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의 뿌리에 이 최상병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을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축소 은폐 조작하는 사건. 이건 민주공화국 국가 권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배신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 단순히 군부대 내 관계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장관,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의심과 의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특히 아이를 군에 보낸 부모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국가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이거 끝까지 파헤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억울함이 없이 해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정면으로 뒤집어서 은폐 조작하는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최상병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최상병 죽음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은 우리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서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민심에 의해서 윤석열 특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이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